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월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트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을 잘 보내주고 다시 한번 또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또 쉬어가는 날이 없는 만큼 다시 한번 또 잘 준비를 해서 여름을 보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SM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서 SM도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주가 최근에 관심을 받으면서 SM도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대선 이후에 방향은 긍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강하고 그 속에서 약간 외교적인 면에서도 바뀔 수 있는 게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면도 있겠지만 거기 더해져서 뭐 실적 외의 부분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한령 해제라고 하죠. 그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왔던 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컨디션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에 주가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SM 같은 경우 오늘은 4% 정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을 추격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금 자리를 기다릴지 그 부분을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SM 같은 경우가 한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 주가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흘러간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타나다가 그 속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는 했어요. 뭐 이벤트적인 측면들이 있었죠. 뭐 지분 같은 경우가 좀 매각이 있다거나 그럴 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요 추세 흐름을 깨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더 높게 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의 비즈니스의 부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갭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14만 원 안착을 바로 못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한 13만 원대 초반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까지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반기까지도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또 어떤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KCC인데요. 이 KCC는 건설과 조선 이렇게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기관이 5월 한 달간 이틀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점에서 주목하고 계실까요?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 전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주의 측면에서를 놓고 보면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KCC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2024년 말미에는 실적이 뚜렷하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고 되려 실적이 부진한 면이 있다 보니까 21만 6,500원, 22만 원 선 이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고 박스권의 흐름이었어요. 22만 원대에서 28만 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면도 있지만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할인을 받고 있던 지분 가치 같은 경우가 지금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가지 측면이겠죠. 먼저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사업회사 같은 경우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는 면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고, 아니면은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강하곤 해요. KCC 같은 경우는 그 삼성그룹 관련된 뭐 지분 같은 경우도 하나의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은 다양하게 이 측면을 안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점이에요. 시장이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날 때 추격을 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이평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요런 구간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수익과 가깝게 좀 접근이 가능한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한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고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열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참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추격보다는 눌리는 구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바로 하나비전입니다. 요즘 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는 어느새 6만 전자, SK하이닉스도 23만 닉스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서 하나비전은 어떤 점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하나비전은 주가가 지금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의 박스권 형태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놓고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 수주가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로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약간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도체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좀 수급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5만 원대 이하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올해 초에 2월에서 3월 정도에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4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하락을 했을 때도 다시 되돌림이 나타난 국면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5만 원대 이하 나타나면 좀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시장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가격대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구간을 기억을 해두고 그 정도 가격대 왔을 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고, 5만 원대 이하에서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중소형주는 조금씩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대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SKC입니다. 이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는 저희 후이즈고트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 유리기판 쪽 시장 개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멀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대감으로 지켜봐도 괜찮은 걸까요? 개화와 관련해서 대량 생산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2025년이 현재고 2027년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SKC나 아니면은 장비사 기준에서도 내비친 상황이에요. 시계열이 앞당겨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좋기도 하고 해서 종목들이 반응하고는 한데, 장비주들이 좀 더 반응함을 좀 열어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이 화학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 때 반등 정도로 우선 열어둡니다. 9만 원대 이하에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곤 했어요. 4월에도 그랬고 2024년 기준 12월에도 9만 원대 이하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유리기판만을 놓고 지금 강하게 접근한다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바라봤던 종목, 아까 봤던 하나비전의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처럼 9만 원대 이하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보고 강하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 기술적 반등이 가능함 정도를 열어두고, 기억은 9만 원대 이하에서 접근 가능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는 최근의 주가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를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이사님의 추천주까지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선 카카오 그룹주가 장 초반부터 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카카오 역시 신고가 경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카카오 쪽도 이재명 행정부의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뭐 정부 성향과 기업 방향이 일치하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 중국과의 사업을 미리 준비해둔 카카오페이가 그룹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카카오가 다방면의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주사의 성격도 갖추고 있고 지주사, 다른 지주사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이제 쪼개기 상장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점, 그 점까지 한번 뭐 높게 사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수익형 AI 제품의 출시 기대도 존재를 해요. 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부의 사업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점을 조금 포인트로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 같은 경우가 한 46,200원. 여기에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갭으로 출발한 면을 안고 시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좀 좋은 모습인데 그런 면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 45,00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목표가는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 좀 박스권 이상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상승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한 5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대입을 했고 손절가는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인 39,000원 같은 경우를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 51,000원에 손절가 39,000원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오늘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특징주와 추천주까지 오늘도 확인해 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카카오입니다.